입안했어.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눈이 즐거우니까 맛있어요.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는 색다른 요리의 세계로 출발. 처음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 꿀꿀꿀 귀여운 돼지 인형들이 가득한 이곳. 혹시 인형 가게? 아하, 바로 5천만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집. 그런데 겉보기엔 일반 삼겹살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모르는 특별한 점이 있나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너무 좋아요. 삼겹살 하나에 8가지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8가지 맛이 있다고요? 역시 이런 맛의 비밀은 주방에 가야 알 수 있는 법.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빛내며 줄 맞춰 기다리는 8가지 빛깔의 삼겹살. 와인부터 카레까지 색깔의 소스가 다 비밀이 다르군요. 여기 있었네. 이렇게 준비된 소스에 삼겹살을 잘 버무려 재우면 준비 끝! 삼겹살이 색을 입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입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색 삼겹살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의 부름을 받고 삼겹살 팔총사 출동! 저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넘어가는데 재밌겠어요. 노란 네. 빛깔, 빨간 재미도 빛깔, 있고. 보는 보자 재미가 보세요. 네. 너희들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니? 저는 오늘 저녁 메뉴를 삼겹살로 결정했습니다. 아우 침 넘어가. 삼겹살은 역시 쌈이 있어야 제맛이죠. 8가지 맛의 삼겹살이다 보니 풍기는 향부터 느끼는 향부터 맛까지 일단. 모두 다른데 자기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맛있고 먹는 것도 맛있고 두 가지를 다 잡는 것 같아요. 색깔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팔색 삼겹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천의 맛집. 후루룩 후루룩 들어가는 국수의 색깔이 달라요 달라. 호박으로 만들었으니까 100년초로 만든 국수예요. 쑥으로 만든 국수 먹고 있습니다. 반죽하실 국수의 때 비법을 찾아 따라간 곳. 아니 여긴 주방이 아닌 공장?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국수들이 건조되고 있는데 색을 입은 국수라 특이한데요. 큰 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건강에 좋은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호박을 이용해 노란 빛으로 탄생한 국수 면발. 3일간 건조된 국수는 바로 이렇게 식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맛있다는 사실. 화려한 색으로 변신 완료. 멸치 육수 부어내고 나면 그 고운 색깔이 더욱 빛을 발하니 밀가루라고 무시하지 마라. 색깔 따라 맛은 천차만별, 영양도 다 다르다는 사실. 100년초로 만들었는지 아주 힘이 불끈불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저도 예뻐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엔 어떤 색깔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 어떤 음식일지 기대되는데요. 삼색만두 하나 주세요. 아삭한 채소 위에 곱디고 온 삼색만두와 식용꽃을 올리니 만두를 접시가 또 저렇게 활짝 해서. 피었습니다. 만두 샐러드. 화려한 자태 뽐낸 삼색만두 샐러드. 꽃은 먼저 먹는 사람이 이인자. 맛도 맛이지만 우리 누님들 화려한 음식에 반하시겠는데요. 보기 좋은 떡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나비가 된 것 같아요. 꽃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곳에 오면 빼놓지 말고 맛봐야 할 또 다른 별미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음식이 그 주인공. 이 음식의 정체 궁금하다 궁금해. 사장님, 이 음식은 대체 뭐예요? 고소한 향이 나는 검은콩 수제비요. 검은 콩 각종 채소와 검은 콩 반죽이 만난 검은 콩 수제비. 건강을 생각하면서 손님들한테 챙겨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수제비에 검은콩 가루를 넣었더니 더욱더 손님들도 좋아하세요. 역시 요즘 대세는 블랙푸드죠. 피부와 탈모 예방에 좋은 검은 콩, 검은 깨를 듬뿍 갈아 수제비 반죽은 물론이요. 국물에까지 팍팍 넣어주시니 고소함의 결정체. 정말 진국이겠는데요. 저도 몸에 좋은 음식 좋아하는데 저도 한 먹어야 번 돼. 먹기 시작하면 손을 멈출 수 없다는데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길 수 없는 맛. 검은 콩 수제비. 색깔이 검어가지고 저게 이제 저감이 있었는데 맛을 보고 나서는 그 고소한 맛이나 이런 것이 흰색 음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꼈어요. 보약이니까요. 몸에 좋은 보약이라 남편은 이거 못 먹어봐서 한번 먹여보고 싶네요. 이제요 아나운서님 먹고 싶죠? 맛 좀 보고 가세요. 맛있습니다. 예, 왜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네. 먹는 맛과 보는 맛 다 만족시켰어요. 네, 정말 눈도 즐겁고 네. 입도 즐거운 오색 찬란한 요리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던 주민들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주치폭력자, 일명 주폭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네까지 근접한 주치폭력,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해온 남녀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 때로는 집을 바꿔달라는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해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다른 주민한테 시비 걸고 한 몇백 번은 될 겁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던 게 여자는 38회, 남자는 56회. 거의 90% 이상이 전부 폭행, 술 먹고 폭행한 그런 전과죠. 주민들을 괴롭힌 건 다름 아닌 2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아온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두 사람. 주민들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괴롭힘을 당해온 주민들은 검거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에 내려다 보면은 막 머리채 잡고 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할머니를 막 치고 흔들고 술을 치면 완전히 정신병자죠 뭐 그게. 술만 먹으면 안 되잖아. 세 번 아직 근데 못 나오고. 왜 그래 괜히? 당연하지 그냥 걔한테 그 소리 듣고 떨려서 한 달을 잠을 못 자서 한 달을. 내 술만 먹으면 그냥 애어르는 머리고 욕을 해. 잘났다 그래. 이 손가락을 꺾었어요. 술을 마시면 주변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과격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명 동네 주폭들. 특히 밤 시간에는 주폭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인계파출소입니다. 지금 시각은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안에서는 술로 인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출소에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곳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호프집이었는데요. 술을 마시다 언성이 높아진 두 남성.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옆자리에 있던 손님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만취한 상태의 두 사람,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술이 대다수죠. 예, 야간에 신고가 한 70%는 이제 다 술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굉음. 들리세요? 아니 여기 있는 질문을 갖다가 한 3시간 전서부터 그러는 거야. 어떻게 술 취한 남성이 온갖 집게들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내가 당신들이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 신분증 제시를 우리가 요구할 수 예. 친구분 좀 아시는데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안 돼요.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돼.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 남자, 경찰도 답답합니다. 깨시고 선생님 지금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당신 나 아침부터 지금 술 먹고서 지금 행패 부리는 거 알아요? 시끄러워 죽겠어. 나 애 키우는데 무서워가지고 집사람이 밖에 나오지를 못해.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인상 안 쓰고 살려고 그러면 참고 살아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다 참고 넘어왔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파출소에는 밤이 새도록 주치자에 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경찰은 주치폭력자, 일명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종로의 한 쪽방촌에서도 술을 마시고 수년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주폭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좁은 골목길에 앉아 끊임없이 술을 마셔온 피의자 양 씨. 패거리를 몰고 다니며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해왔습니다. 술 먹고 맨날 싸우고 아주 친구가 여기서 내가 허브날이야 저기 오고 여기 오고 그래 저기 우리 문 앞이잖아 바로. 어떤 분이셨어요? 이웃 주민들은 양 씨의 행패에 수치심까지 느껴왔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벌써 술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나보고 허건날 내 이름이 셌던 그 사람이 나보고 말이 그랬지. 들어봐 얼마나 속상한가.
그 참을 내봐. 그 참고 살아서 맨날. 시끄럽지 동네가 너무. 술꾼들을 많이 끌어 모아서 살기를 하니까. 술이 취하면 막 갖다 그냥 무조건 쓰러잡고 욕하는 거야. 경찰서 가 순경 앞에서도 욕을 해대기고 잊어버리지도 않네. 이런 중일날 그렇게 우리 집 들어와서 또 싸웠거든요. 어떡해요. 그냥 들어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욕하고. 경찰의 주폭 집중 단속에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양 씨는 마침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골목 곳곳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도 계속됩니다. 그 자기 급해버리더라고. 술 먹으면서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그렇게 하니까 뭐 동네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피의자 검거 후에 동네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피의자 검거된 이후에 이쪽 지역 신고 건수라든지 예전보다 한 30% 정도 감소가 됐고 저희가 그 검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이 지역에 와서 저희가 지금 매일 뭐 순찰이라든지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세대가 다닥다닥 모여 사는 좁은 쪽방촌. 이웃 모두가 서로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마을의 특성상 혹시 모를 보복 범죄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행한 행위가 대부분 훈방으로 처리되고 법적 제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형사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보복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예방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저건 개한테도 미안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술 먹고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때 확 잡아야 되거든요. 네.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 다신 그런 짓을 못 하는데 이게 하여간 주포까지 가면 이게 거기 행패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 3건 가운데 1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충동적이고 난폭한 범죄일수록 가해자의 음주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술 안 먹었을 때는 그 사람 괜찮은데 그러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음주 처벌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된다면서요?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치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최고 징역 2년여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강력처벌과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개선돼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지붕 아래 양옥과 한옥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 구경하러 가보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평창. 아유, 내 꿈도 좋고 오늘. 피디님, 저기 좀 봐봐. 과연 어떤 집일지 기대가 됩니다. 계세요? 에이, 그 소리 들리겠어? 계세요? 그래. 그렇지. 이제 사람 나오는구만. 안녕하세요. 저 정은숙인데요. 달리는 은숙 씨의 숨 넘어가. 그 마당이 넓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머니. 오늘의 주인공 최보규, 박의영 부부입니다. 동네 운동장 반만해요. 아이고야, 잠깐만. 이게 전원주택이야, 축구장이야. 박성희가 와가지고 몸 풀고 가도 되겠네. 진짜 넓으네. 정말 넓죠. 집을 한번 아버님? 천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 목재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뭘로 만든 거죠? 이제 청동 지붕입니다. 지붕이요? 청동이요? 네. 우와. 그래,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보는 정신 아주 좋아. 이번 집은 마치 갑옷을 걸친 듯 청동으로 지붕으로 두른 집. 아, 이게 아버님 그 청동. 예. 비 오면 타닥타닥 소리 이렇게 나겠어요. 얇은 소리가 나요. 그 반영구적이고요. 녹이 안 쓸거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풍적인 그 멋을 내는 지붕입니다. 이게 이 집의 자랑입니다.
예설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청동 지붕이랍니다. 자, 집안은 어떨까 궁금해지네. 아버님. 역시 또 천정이 높군요. 역시. 목이 꺾이도록 올려다본 곳은 바로 높은 천장. 여기가 1층이면 여기까지인데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요 옆이랑 보면 네. 2층 높이로 여기를 텄습니다. 좀 시원하고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좀 답답함도 좀 없고. 이렇게 앉아서 이쪽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강이 또 좋네요. 강이 보이네. 좀 멀리. 좋네요. 좋다. 아버님, 근데 이렇게 창을 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그림이 좋잖아요. 여기 사계절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2층까지 네. 콩으로 유리를. 하늘과 산이 시원시원하게 닿으면 무엇이든 큼직했던 1층. 그렇다면 2층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네.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타원형이니까 훨씬 더 멋스러운 것 같네요. 예, 멋있죠. 네. 풍스러운 한옥 느낌으로 꾸며진 2층. 내 안에 너 있다. 집안에 또 다른 집이 들어가 있네. 한옥의 느낌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양옥으로 지었는데 그 내부 실내만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한옥 분위기로 이렇게 감쌌죠.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단풍도 이렇게 붙여놓으셨네요. 작은 문에서도 느껴지는 세월의 깊이. 이게 바로 한옥의 매력. 이거는 아까 내가 차 안에서 꿈에 나온 그 산삼? 이게 바로 몸에 좋다는 산삼? 아, 저거 좀 내가 좀 먹어야 되는데. 삼이 많은 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보다 삼이 많아요. 많은 데가 있어요. 목소리 연중이라세요. 하는데 알고 있는데. 나도 좀 같이 가. 힘들어요. 아이고, 진짜. 팔치워요. 아니 왜요? 저기다. 이게요? 네, 3이잖아요. 이거 3이고 이거 삼바치네. 3이고. 네. 요것도 3이고. 몰라서 밟은 걸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산삼이잖아. 조심. 또 조심해야지. 최보기 씨가 재배하는 것은 사람이 키우는 장례삼. 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장례삼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장례삼이 귀농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네요. 네, 서울에서 교육을 하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귀농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이뤄놓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 삼아 그냥 왔다 갔다 하루에 한 2-3번씩 하면 건강에도 좋고요. 아니, 촬영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드세요. 드세요. 아, 저건 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향이 좋죠? 어우, 그윽한데요? 자, 이 귀한 장례삼으로 맛있는 저녁을 해먹는다는데 과연 어떤 요리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 오늘은 은숙 씨도 요리하려고? 오늘 채취해온 장례삼 그 애기 다루도 살살 다뤄줘. 장례 백숙은 저희는 그냥 삼 넣고 끓이는데 저희는 장례삼을 넣고 백숙을 끓이는 거거든요. 진한 육수를 만들어줄 황기, 엄나무 등 약재에다가 토실한 닭 한 마리, 그리고요 이 집은 특이하게 메밀이 들어간대요. 1시간 동안 푹 구워내야 백숙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장례삼을 올리면 장례삼 백숙 완성이요. 강원도에 왔으니 강원도의 향토 음식인 곤드레밥도 빠질 수가 없지. 곤드레밥 정말 맛있죠. 양념장에 슥슥 비벼 먹으면 그 맛도 일품인데 이게 은숙 씨 또 호강하네. 호강해. 맨날 보기만 해도 든든한 건강밥상 완성. 초가을 저녁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만남밥 먹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없어. 맛있죠? 보는 사람 약올르게 잘도 먹는다. 산삼의 그 향과 그리고 닭과 이렇게 조화된 게 닭 냄새도 없애고 산삼 향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폭 삶아졌기 때문에 쏙쏙 빠지는 거죠? 꼭 필요했던 저의 기운을 채워주는 기운을 먹는 기분이에요. 응? 부부에게 전원 생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있으니까 그냥 서울 올라가기도 싫고 이 자체 뭐 꽃도 가꾸고 나무도 기르고 산에 왔다 갔다 그 산삼캐로도 가고 너무 행복합니다. 양호간에 한옥을 품은 집처럼 행복과 건강 모두 품을 수 있는 게 전원생활 아닐까요? 이긴 씨 나레이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저 이용이가 생방송 나레이션입니다. 이용의 세상의 모든 것. 결혼하면 초반에 그냥 주도권을 꽉 잡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경제적인 주도권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댁은요, 경제적인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 먼저 주도권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신혼초 부부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결혼 5개월 차죠. 정호윤, 박선아 부부입니다. 정말 누가 신혼부부 아니랄까봐 그냥 꼭 붙어있는 두 사람이죠. 아니 뭘 지금 그렇게 열심히 보고 저희 있는 한 거예요? 달에 한 번씩 수입 지출 가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 결혼할 했어요? 때 처음에 같이 이렇게 관리하자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한 달 용돈부터 양가 경조사 비용까지요. 공평하게. 가정 모든 경제권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두 사람이. 각자 월급이 들어오면은요, 바로 요 공동명의 통장 보이죠? 이걸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확인하는 게 있대요. 이거는 같이 쓴 거, 이거는 아내가 쓴 거, 제가 쓴 거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색깔별로. 공평하게 쓰기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10,000원을 쓰면 저도 10,000원을 똑같이 쓰기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지출도 공평하게 한다는 부부 직접 보여줍니다. 경쟁적으로 이번 달에 쓰면. 거예요? 네, 이번 달에 제가. 이걸 사면 또 거기도 그러면 사고. 남편분 이거 사셨으니까 아내분도 어떤 거 뭐 사셨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뭘 가지러 가다가 운동하고. 저는 이번 달에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같이 쓰다가 오히려 적자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10,000원을 쓰면 아내도 똑같이 10,000원을 쓰기 때문에 지출이 2배가 되니까 제가 구매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것 같고요. 정해진 선에서 제가 아무래도 필요한 것만 꼭 사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공동 명의로 관리해서 공동으로 된 뭐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습니다. 돈 열심히 모으자. 자, 그렇다면 다른 부부들의 상황은 어떨까? 제가 거리로 직접 나가봤어요. 자, 여기 이제 결과가 궁금해지죠? 많이들 참가합니다. 그 대다수의 답변을 차지한 게 보세요. 아내입니다, 아내. 어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재산 명의는요, 남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 아, 2배가 훨씬 넘죠? 차 있죠? 네. 차 누구 명의로 있어요? 신랑 명의로 돼 있죠. 그럼요, 집은요? 신랑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러면 뭐 부인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고, 돈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서류상의 주인이 다 남편인데. 명의가 없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사실 부부지간에 돈 문제 가지고 그냥 그 왈가왈부하는 거고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주도권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음주 가무가 너무 많아서 주부 입장에서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정 경제권을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차도 바꾸고 싶은 데도 있고, 특히나 뭐 어디 뭐 외국도 여행 가고 싶은데 일일이 그걸 다 결제 아닌 결제를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뭔가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시집간 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곧 장가갈 아들놈도 그렇고 앞에 아버지 앞에서 꼬랑지를 살살 흔들면 아이 그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꼬랑지. 그런 게 없다면 남자가 또 어떻게 힘을 쓰고 버티고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 못하죠 나는. 못하죠.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도 가정 경제권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결혼 38년 차입니다. 윤석길, 김난순 우리 안 시고 가지고 있죠. 모든 현찰 관리는 그럼 현찰까지 다 우리 안 시고 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뭘 많이 만들어요? 빈 껍데기죠. 좀 개살구네요. 제 앞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돈 관리는 하지만 그 실질적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명의가 하나도 없다는 김난순 씨요. 자, 보십시오. 집, 건물, 땅, 자동차 이게 모두 그냥 윤석길 씨입니다. 남편. 내 이름으로 못하면 공동명으로 하자. 근데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명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의 기둥인데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돈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소외받는 사람 성공하고 아주 힘이 없고 사람이 그런 적이 많죠. 부부의 재산은 공동 소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경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공인 인증서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고요. 공동 지출 부분은 역할을 많이 맡은 분이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6개월씩이나 1년씩 그 번갈아서 주도권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간의 경제력이보다는 그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내건 남편이건 그 사람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요. 아. 제 돈도 제 돈, 아. 남편 돈도 제 돈. 에이,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움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개 보면은 월급은 이제 부인이 하고요. 네. 그리고 재산이라는 명의 문제는 거의 다 남편 명의로 되는데 네. 사실 이 주도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싸우시는 거. 네. 저 지금 28년 차니까 제 네. 조언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지금 제 명의 우리 집 네. 집사람 명의예요. 저 거의 다 뭐 이렇게 뭐 명의 되는 거 저보다 우리 집사람 명의가 공동 명의도 아니에요. 근데 차만 제 명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연예인 DC가 있어서 제 이름을 그냥 산 거죠. 주도권 싸움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 줘라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빈껍데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상의 음식 궁합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꽃게와 갈비의 환상의 짝꿍은 뭘까요? 음식 찰떡궁합 지금 시작합니다. 성고마비의 계절이자 식도락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찰떡궁합 첫 주인공을 찾아 충남 태안으로 떠났는데요. 가을 제철 해산물이 가득한 이곳. 특히 7, 8월 금어기 동안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는 지금 먹어야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에이, 봄꽃게가 맛있겠죠. 모르시는 말씀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요. 가을에 먹는 꽃게랑 봄에 먹는 꽃게 뭐가 달라요? 가을에 먹는 거는 숙회를 잡숴야 되고 지금 현재 네, 봄에는 이제 암깨 알이 차서 암깨를 좋고요. 노루스름하고 좀 딱지가 조금 지저분한 거. 손님들은 이렇게 생긴 건 싫다고 그래요. 이것이 살이 많은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꽃게. 그 인기만큼 먹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탕도 해 먹고요. 찜도 해 먹고 게장은 사다 먹고. 배추하고 꽃게하고 버무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추가 들어가요? 네, 배추. 꽃게랑 김치랑 같이 네. 넣고서 끓여요? 네, 하얗게, 빨갛게 아니고. 뭐지?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아니, 분명히 저 요리 프로그램으로 알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저기 뒤에 드디어 제가 찾던 분이 계시네요. 최고의 찰떡궁합을 찾아 저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날씨도 더운데. 아니 이 더운데 네. 이게 여기서 뭐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물 뜯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까리라 그러는데 굉장히 맛있는 나물인데 예. 반찬도 쓰고 또 우리 그 산나물 갈비찜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예. 주인장이 직접 기른 산나물 맛. 그 중에서도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그 맛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여기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나물하고 이게 조화가 잘 돼서 그런지 너무 맛있습니다. 향긋한 산나물이 들어가 그 맛 높여주는 갈비찜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산나물은 안 그 어울릴 것 맛의 같아. 비결 첫 번째, 가마솥. 이곳의 모든 음식은 이 가마솥에서 만들어집니다. 달아오른 가마솥에 들기름 두르고 곰치, 참치, 아주까리, 곤드레, 고사리.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그 종류만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다고요. 들기름으로 이제 볶는다기보다는 이제 기름으로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건데 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의 향이 안 도망가고 맛이 잘 살죠. 여기에 주인장의 특제 육수까지 넣으면 1차 준비 끝. 와 정말 보기만 해도 푸짐하긴 하네요. 그렇죠. 꽃게팀 긴장 좀 하셔야 될걸요. 곧 돌아옵니다. 커밍 수. 산나물도 좋지만 가을 꽃게에는 어림없습니다. 해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꽃게 요리. 에이, 그냥 보기엔 꽃게탕 같은데요? 이거 그냥 꽃게탕 맞죠? 담백하고요. 칼칼하고요. 맛있는데요. 배추 맛이 들어가서 좀 시원한 맛? 김치랑 같이 끓여서 그런지 정말 깊은 맛. 꽃게탕 노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이게 바로 개국지입니다. 네? 개국지요? 처음 들어보셨죠? 하지만 충청도에서는 밥상에 된장찌개는 안 올라와도 개국지는 빠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음식이라고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익은 늙은 호박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2시간 정도 절인 배추 넣고 이걸로 간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게장 국물.
일반 겉절이보다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파, 마늘, 고춧가루, 각종 양념으로 간을 해서 쓱쓱 버무려주면 아삭한 맛이 일품인 개국지 김치 완성입니다. 다른 재료 없이 개국지 김치에 살이 탱탱하게 오른 꽃게 넣고 칼칼한 무육수 넣어 끓여주면 가을 맛의 진수 개국지가 완성됩니다. 꽃게는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위 기운을 도와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데요. 꽃게와 김치를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꽃게에 부족한 비타민을 김치가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해집니다. 보글보글 정말 맛있게 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 아까 저희 같이 만들었던 김치도 들어가고 아까 늙은 호박도 이렇게 싹싹싹 썰어서 들어가고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네. 아, 저도 게 진짜 잘 뜯는데 그나저나 맛은 어때요? 와, 이거 아주 오래 끓여서 그런지 양념이 쏙쏙까지 잘 배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살이 꽉 차서 그런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금방 담은 김치에 이런 게를 넣으면은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빠지나 했어요. 자고로 빨간 국물엔 밥을 막 비벼 먹어야 제맛이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아,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김치와 가을 꽃게, 찰떡, 궁합, 개국지 이래도 도전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나물과 궁합 맞출 주인공 돼지 등갈비.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고요. 산나물은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영양 만점의 식품입니다. 돼지고기 등의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과 같이 드실 경우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자, 드디어 갈비와 산나물, 산나물과 갈비의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와, 푸짐하네요. 그죠? 정말 이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요. 네.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이성을 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 지금 그렇습니다.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갈비를 하나 갖다 놓고 네. 이렇게 훑으면은 쫙 아, 빠집니다. 쭉 이제 그다음에는 예. 나물을 갖다 놓습니다. 나물이요. 이렇게 산나물 돌돌 말아 갈비를 한 입 넣으면 그 맛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산나물 향이 그렇죠. 입에 쫙 퍼집니다. 이 갈비 고기를 어떤 나물과 싸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 재미가 달라진 거죠. 예. 자, 꽃게팀 보고 계십니까? 예,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산나물 갈비찜이었고요. 음식 찰떡궁합 맛 좋고 영양 좋은 개국지와 산나물 갈비찜 드시고 올가을 부엉기 충전하세요. 아이고, 둘 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네. 제가 이렇게 되게 막 그랬나 보죠. 확 잡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개국지도 그렇고 산나물 갈비찜도 그렇고 전혀 상상 못했던 그런 음식의 조합이었는데 이 찰떡궁합 음식은요, 영양면에서도 또 맛 면에서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생방송 월화수목은 6시 10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